당대표의 선대위 사태 강행이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들이 하나둘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은 단순한 도화선이었을 뿐이다. 김건희 씨 대응을 두고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윤핵관과 갈등을 빚은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의 회동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 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항명이라 할까요? 그걸로 이제 사실 촉발이 됐죠.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윤핵관이 누군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준석 대표는 뭐 옹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고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 같고요. 저 정도면 윤핵관 누군지 정확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장지현 의원이 두 사람 다 싸잡아 비판을 했다, SNS에. 이걸 두고 어제 이준석 대표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장지현 의원이 직책에서 물러났는데도 뭔가 윤핵관 아니냐, 이걸 계속 이준석 대표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 장제원 의원 얘기도 맞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 못하는 그 옹졸함도 있고, 그리고 조수진 그 공보단장이라는 분이 어디서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니냐 이런 지적도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 했던 얘기들은 대단히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의 말도 옳아요. 그 장제원 그 의원을 아마 지목해서 이제 포함해서 이제 윤핵관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만 둘러싸여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선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각자의 입장에서 그 맞는 말이고 전체로서는 뭐 그 진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뭐 이제 아무 직도 맞지 않고 그냥 의원이니까 논외로 치고,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마치 이제 자기만이 모든 그 선거의 전략을 다 아는 것 같고 자기 말대로 하는 하면은 이기는 것 같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세대 결합론 같은 거 있죠. 6070에 2030을 합치면 이긴다. 2030은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해야 될 그 대상이지만 2030만이 소중하고 존중해야 될 그 계층은 아닙니다. 그리고 2030이 모든 2030 유권자가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표를 찍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이 다시 이제 선대위를 이제 새롭게 꾸려 나간다니까 노마 지지를 발휘해서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우선은 이제 그 빈자리가 된 그 홍보 미디어 본부장부터 이끌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조금만 덧붙이면은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요?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그 노원병에서 세 차례 출마해서 다 떨어졌습니다만 거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당으로도 당선됐고 홍정욱 전 의원도 한나라당 후보로도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46%도 한 번도 넘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말대로 하면 이기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는 됐다. 대표는 됐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권 교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안철수가 대선이 아니라 서울시장 뛰어들면서 붐을 일으켜가지고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6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고, 이준석 후보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세상에 나만 옳고 세상에 나만 똑똑하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물론 그러면서도 확실한 지지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치 민주당에 있는 어떤 그 전직 법무부 장관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일을 겪었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잘 스스로도 돌아보고 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인 바람과 뭐 추론이 다 섞여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요 직함만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핵관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준석 대표 측근들이 라디오에 나와서 윤핵관에 대해서 또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측근이 누구죠? 윤핵관이 누구죠? 그쪽에서 말씀하신 건 오늘 장제원 의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 윤핵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여러 또 말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회견을 본인이 반대하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하나 대선 역할련 나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뭐 윤핵관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뭔가 조직이 가벼워지고 날렵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당대표가 이렇게 선대위 직책을 던져도 되냐. 처신이 가볍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주어지고 있고 공통된 의견은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정권 교체의 절박한 의지를 조금 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선대위의 사람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는 뭐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또 선대위 소속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교수 출신 의원 8명의 기자회견에 관련해서도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뭐 시간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관행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 같은 대응 방법이나 기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부적인 조금 토론이나 소통 창구가 조금 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방향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줄기차게 지적했던 선대위가 효율화되어야 한다, 슬림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동의를 하고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같은 방향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사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석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아도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로운, 그리고 이 문제를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금 토론이나 또는 독대 요청이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결국 이 자중질환의 시작은 김건희 씨의 대응 문제였다는 게 오늘 여러 군데에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인데요.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